안녕하십니까. 2024년 중학교 1학년 1과정 개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중학교 1학년 강사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정고희 강사입니다. 저는 정규반에서 독서 논술을 맡고 있고요. 중학교 1학년 팀장 강사입니다. 그리고 문학을 맡고 계신 변혜지 선생님, 비문학을 맡고 계신 허성민 선생님, 이렇게 저희들은 3명의 강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이 가장 잘 아셔야 할 주요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중학교 1학년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유학년제는 1년 내내 지필평가, 즉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반면에 자유학기제의 경우는 한 학기는 자유학기, 그리고 다른 학기는 일반 학기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학기든지 학교장 재량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유학기제를 선택할 때는 지필평가가 없는 대신에 서술형, 논술형 평가 등 기타 수행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학기가 바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같은 지필평가를 실시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자유학기, 그리고 일반 학기 이렇게 두 개의 체제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과 심려가 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험을 봤다고 하는 학교도 있고 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학교도 있고, 2023년 이 인근의 강남권 학교들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교들이 자유학기제를 선택을 함으로써 한 학기는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렇지만 자유학년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였었던 학교별 선택을 표로 만들어서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대부중 같은 경우는 1학기가 일반 학기였고 2학기가 자유학기였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게 1학기 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 나와 있는 학교들, 개원중, 구룡중, 대명중, 대왕중, 대청중, 대치중, 도곡중, 서운중, 언주중, 역삼중, 중동중, 휘문중 등의 학교가 2학기가 일반 학기제가 되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했습니다. 반면에 숙명여중과 진선여중과 같은 경우는 2학기가 일반 학기였지만 기말고사만을 실시하였고 중간고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실중의 경우는 2학기가 일반 학기제였기 때문에 시험을 보았지만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사회 등의 일부 과목을 보았고 2학기 기말고사 때 국어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외에 서일중, 신천중, 잠신중 같은 학교들의 경우는 기존의 자유학년제를 유지함으로써 2023년 1년간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남권 학교들을 볼 때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 발빠르게 변화에 대응해서 학생들에게 지필고사를 보게 하는 쪽에 선택을 하였지만, 학교장의 재량으로 1학기를 선택하는 경우, 2학기를 선택하는 경우, 한 학기를 선택하였을 때 중간 혹은 기말만을 선택하는 경우 등 상당히 다양한 선택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죠. 2024년 학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일단 작년과 같은 선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학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단대부중만이 1학기 때 시험을 보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2학기 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2023년 작년과 다른 선택을 한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에 시험을 보지 않았던 서일중, 신천중, 잠신중의 경우는 2024년 올해 2학기 자유학기제로 전환을 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1학기가 일반 학기가 되기 때문에 1학기 때 중간과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숙명여중은 2학기가 일반 학기였지만 2학기의 기말 시험만을 보았던 2023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2학기의 중간과 기말고사를 모두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언조중의 경우는 작년 2023년은 1학기가 자유학기제였는데 2024년은 2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채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1학기가 일반학기제가 되어서 언조중 학생들의 경우는 1학기 때 중간과 기말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중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아셔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자유학기 혹은 일반학기, 1학기가 자유학기가 될지 2학기가 자유학기가 될지는 학교별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경우에 다 같이 시험을 보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어떤 학교는 시험을 보고 어떤 학교는 시험을 보지 않고 또 그 시기가 다른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또 긴장을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긴장이 풀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1년 어떤 학교는 시험을 보고 어떤 학교는 시험을 보지 않고 또 그런 분위기가 바뀌는 요 1년을 어떻게 하면 집중력 있게 국어 능력을 포함해서 학습 능력을 갖추어 갈지 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자유학기제를 맞이하는 학생들에게는 수능까지 가져갈 수 있는 국어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학기제를 맞이하는 학생들은 내실 있게 내신 수업에 집중을 함으로써 학교 성적을 우수하게 거둘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맞는 커리큘럼은 쉽게 말해서 정규반을 집중해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정규반은 아까 소개를 드린 대로 독서논술과 문학과 비문학 이렇게 세 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과목은 결국 국어 능력을 배양해서 학생들이 가장 잘 대학을 갈 수 있는 이 세 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생들에게 그 능력을 올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 독서논술에 있어서는 분야별 필독서를 정독하고 또 그것에 맞는 논술문을 쓰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비문학은 독해 훈련, 그리고 문학은 작품의 감상부터 개념에 이르기까지 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학생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학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내신 대비에 들어가서 학교별 전담 강사가 담임제로 학생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지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24년 저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정교와 내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정규 수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규 수업은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독서논술과 문학과 비문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독서논술의 경우는 일단 책을 읽어와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독서논술 수업에서는 읽어온 책에 대해서 제재를 해설하고 매주 학생들은 글을 쓰기 때문에 그 글에 해당하는 논술 문제를 분석해서 그 문제가 요구하는 논술문을 써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업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독서논술 과목을 통한 평가는 일단 수업 시간 안에 써야만 하는 논술문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맞춰서 논술문 답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들은 논술문을 제출해야지 하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주에 지난주에 쓴 논술문에 대한 모범 답안과 함께 학생들이 쓴 논술문에 대한 첨삭이 이 학생들에게 피드백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등원을 하기 전에 일정 분량의 책을 읽어와야 되고 그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매주 학생들이 보는 테스트 중에서 독서 테스트는 총 5문제로 학생들이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 확인 문제로 구성이 돼 있고 이 테스트에 일정 점수를 얻지 못한 경우 주중에 독서 클리닉이라는 소규모 수업을 통해서 이 독서 과목에 대한 보충 수업을 통해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끌어올리는 그런 보강을 하게 됩니다. 자, 독서논술을 위한 과제는 어떤 것이 있냐? 미리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를 풀도록 과제집에 독서논술 분야에 해당하는 과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 한 번 글을 쓰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모범 답안을 주기 때문에 그 모범 답안을 과제집에 따로 옮겨 적기, 즉 필사하기 훈련을 하게 됩니다.
문학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학은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념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작품들 중에서는 중등 교과서에 수록된 필수 작품들을 일과정에서 선정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작품들, 이 작품들을 통해서 문학의 개념을 제대로 숙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문학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그 다음 주에 복습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학생이 제대로 개념을 숙지하고 작품을 이해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습 테스트에는 매주 한 문제씩이 단답형 혹은 서술형으로 나와 있고 조건에 맞추어서 써야 하는 형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서술형을 포함한 문학 테스트에 또 일정 점수 이상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 이 학생 역시 주중에 문학 클리닉을 통해서 보강 수업을 하게 됩니다. 문학에 관련한 과제는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추가 문제를 더 풀므로써 학생이 문학 개념과 문학 작품을 더 탄탄하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제집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문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지문을 보든 제대로 글을 읽어낼 수 있도록 독해 원리를 깨치는 것이 저희들이 잡고 있는 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쉬운 지문부터 고난도 지문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글을 이루고 있는 독해 원리를 제대로 알고 글을 구조적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현재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의 단계에서 중등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비문학 지문들을 통해 독해 원리를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비문학에 관련한 평가 역시 문학과 동일합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복습 테스트를 실시하고 일정 점수 이상을 넘지 못한 경우는 주중 클리닉, 비문학 클리닉을 통해서 보강 수업을 받게 됩니다. 과제집에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비문학 지문의 문단별로 요약문을 작성하는 훈련을 거치게 되면서 앞으로 강조되고 있는 서술형, 그리고 단답형도 조건에 맞추어서 단답형 문장을 제대로 쓰는 또 그와 같은 능력을 또 갖추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문학의 과제집에는 학생들이 배운 것 이외에 낯선 지문을 수록해서 학생들이 독해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 또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규의 성적과 과제 수행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리고 학부모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매주 테스트 결과를 학부모님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요. 과정이라고 말하면 지금의 1과정, 즉 2달에 걸친 종합 성적표를 마지막 주차에 성적표로 발송해 드림으로써 한 과정 동안 학생들이 과목별로 어떤 수행 능력을 보였는지 여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주 쓰게 되는 논술문에 있어서는 그 논술문이 어떤 것이 부족했고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첨삭을 해서 점수와 함께 학생들이 원고지로 받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지고 오는 원고지를 확인하시면 학생들이 매주 어느 정도로 글을 쓰고 있고 또 어느 정도로 글쓰기의 능력이 향상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달에 걸친 1과정 정규 커리큘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독서 논술은 한 권의 책을 2주 혹은 3주에 걸쳐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일정 분량 이상의 책을 읽고 또 그 책의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오는 것이 과제라면 수업 때는 어떤 포인트를 잡거나 혹은 책의 제재를 해설하는 방향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또 수업이 끝날 즈음에 10분에서 15분 가량 논술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이번 독서 논술에서는 청소년 필독 소설에서 시작해서 미술사 그리고 철학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재의 책을 필독서로 선정했습니다. 자, 문학은 아주 중요한 핵심 문법이 이번 1과정에서는 첫 4주에 걸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과정 때 문학과 더불어서 문법까지 가지고 가는 또 그런 소중한 기회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1학년의 핵심 문법은 품사인데 이 품사를 4주에 걸쳐서 굉장히 세밀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주에 걸친 기간 동안은 자, 현대시 3편, 그리고 고전시가 2편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 수록된 시들은 모두 중등 교과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시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일과정에 대상 작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비문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해 원리를 깨치는 것이 주된 학습의 목표이고 이 독해 원리를 깨치는 데 있어서는 중등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또 중요한 지문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비문학 독해를 잘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자체 제작 교재와 과제집을 쓰고 있고 또 저희들의 커리큘럼과 교재와 과제집은 이미 굉장히 탄탄하고 탁월한 것으로 정평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만든 교재와 과제집 그리고 매주 추가 학습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추가 복습 자료가 있습니다. 자, 교재와 과제집의 이미지이며 다음은 과제집에 수록된 세부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특히 과제집에서 어휘 학습은 용례 중심의 필수 어휘와 한자의 부수와 생성 원리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어휘를 아주 탄탄하게 이 과제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매주 20개 이상의 한자어를 공부하고 10개 이상의 사자성어를 공부하며 맥락 안에 적절한 단어, 적절한 사자성어를 넣는 것을 훈련하게 되고 그리고 매주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한자를 외우고 또 이것을 테스트로도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은 내신 수업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대부중과 서일중, 언주중, 잠신중에 이 4개 학교가 올해 1학기 때 시험을 보겠다고 현재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자, 저희들은 내신 수업에 있어서는 학교별 담임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한 명 한 명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미리 말씀드릴 점이 있다면 일정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학교별로 시험 일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중간고사 때 국어 과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해당 시간대에 내신 수업이 폐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변수가 생긴 경우는 저희들이 미리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단대부중과 서일중, 언주중, 잠신중은 해당 출판사는 다음과 같고 해당 수업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담당 강사들이 담당 학교의 담임제로 아주 꼼꼼하게 지도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내신 수업은 5번 정도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최대한 1, 2, 3주 안에 저희들이 모든 단원별 진도를 끝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4주 차에 접어들면 이제 시험 범위를 총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험 전날에는 직전 보강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내신 교재 역시 학생들이 가장 잘 이 교과서를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요. 과제집 역시 단원별로 가장 중요한 문제만을 뽑아서 수록한 탄탄한 문제집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습 자료 탄탄하게 제공하면서 학생들이 배운 개념을 이 블랭크 처리된 복습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 숙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매주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이 어느 정도 소화했고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작년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하여 이 강남권 기출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를 풀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준비한 일과정의 정교와 내신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학교 1학년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일단 학교별로 선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학교별로 선택이 달라지는 만큼 학생들의 분위기가 많이 산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절대 산만해지지 않도록 정교와 내신 두 마리 토끼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